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 만들어가는 TV 똥덩이. 이번 주제는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난 서울대 자식 둔 부모야. 뭐 학벌 과시 지나치다. 문제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광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제 웹사이트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그 자폐 일반 아이 두뇌 발달, 요번에는 지금 이제 여름 특강은 이제 곧 끝날 거고요. 기초 과정이 가을 학기에 시작이 되는데, 요번에 일반인 대상 교육 방법, 그러니까 공부 방법, 교육 방법, 이런 개론에 대한 이야기는 개설 안 하고, 자폐 부모님 대상 교육 방법, 자폐 아이 교육 방법 개론에 대한 이 수업만 개설을 하는데, 여기 지금 2004 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04년 아니고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가을 학기 인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일반 아이 교육은 인제 제가 요번에는 개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안 돼 가지고 책 쓰는 거를 마저 써야 될 것 같아서 개설 안 하고, 자폐 아이 교육을 위한 이제 부모 수업만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다룰 것 내용들이 자폐의 원인서부터, 또 어떻게 자폐 아이들은 생각하는지, 왜 일반 아이들의 교육이 먹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제별로 잡아 가지고 방법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서 인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고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인제 하고, 또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커리큘럼이 제공이 될 텐데, 일단 요거는 주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커리큘럼을 그냥 오픈을 할까요? 예. 그게 낫겠네요. 왜냐면은 이게 주제가 오픈이 돼 있어야,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한 학기를 몽땅 다 등록을 하시지 않고 그때그때 인제 필요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커리큘럼 자체를 오픈을 하죠 뭐. 그러면 여기 요 사이트에서 실제로 커리큘럼을 오픈을 하고 줌 링크도 여기다가 아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수업을 한 학기를 다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인제 좀 싸게 14주 모두 등록하면은 싸게 해 가지고 저희 드리니까, 고거 좀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녹음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녹음 파일을 다 보내 드립니다. 네. 요 14주 모두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뭐 한 번씩 당신이 떠드는 소리 한번 어떤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5,000원, 아니면 225 불. 예. 25 불. 캐나다, 미국 달러 뭐 상관없이 저는 25 불로 받고 있습니다. 예, 25 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비용 지불하면서 요번 주 할게요." 그러고 그냥 돈 지불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제 인제 생각해 보셔 가지고 관심 있는 주제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줌 링크하고 커리큘럼은 다 할 테니까 실제 주제를 보시고 관심 있는 주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거 광고 먼저 드리고요. 자, 요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라고 인제 생소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 미국에서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인제 박사할 때,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이죠. 예. 그런데도 그때도, 예, 그때도 그전부터 있었죠. 예. 가서 보면은 사실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뿐만 아니라 어디든 가다 보면 이런 스티커가 차 뒤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새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새롭구나. 한국에서는 새롭구나. 저는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유학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인제 익숙하다고 인제 저는 보이는데, 일반인이 아니라 유학생과 저희 한국에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게 20 년이 넘어 걸려서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는 게 쪼끔 저로서는 의아하기는 해요. 왜냐면
유학을 나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아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교에서 특히 인제 이제 돈을 모으는 요즘 학교들이 좀 돈을 모으려고 많이 애를 쓰죠. 예.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룰 내용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학교가 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은 버티질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자랑스럽다 운 자 자녀.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영 아닙니다. 예. 부모가 잘 키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잘 아이들을 잘 키웠다.' 이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 보셨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왜 사람은 사랑을 하고 뭐 이건 동물들도 사랑을 하니까 꼭 '인간만이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인간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될까?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뭐 이게 왜 생겼고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하게 됐는지 왜 이게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답을 찾은 사람들도 없다고 봐야죠.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하는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랑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이거 다뤘잖아요. 그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정의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의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사랑, 사랑." 그러면서 "삶이 무엇이다." 이거를 떠들면서도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누구도 뚜렷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본능이라는 건 알지만 그 본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내가 자랑하는데 그건 뭐 내가 자랑하는 수 있지. 내가 자랑스러우니까 자랑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자랑을 하는지 본인들도 잘 몰라요. 다만 자기들이 아는 건 뭐냐? 자랑스러울 뿐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 자랑스러울 뿐이에요. 서울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 내리는 사랑은 이거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본능. 똑같이 본능이죠. 그럼 왜 이 생존 본능이 왔느냐?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데 아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볼 이유가 없죠. 돌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애를 그냥 방치를 해 놓고 그냥 놀러 나가고 뭐 하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은 왜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혼자 뭐 뱀처럼 깨어나면 바로 지들이 독립해서 살아가고 오리처럼 알에서 깨어나면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좀 쥐어 먹다가 저희 그냥 바로 떠나서 나가는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이런 게 안 될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오리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뱀도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뱀도 그 알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까지 거기까지가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돌보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기를 돌보질 못해요. 돌보지 않겠죠. 그럼 아기는 죽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오랫동안 돌봐서 독립을 시키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감정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랑한다는 감정 때문에 놓지를 못하니까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붙들고 있기까지만 하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제 이어가는데 예 사랑
만으로 부족해요. 사랑만으로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자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돼 가면서 인제 독립할 시기가 되면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사랑만 주고한다 그러면 아이를 가 원하는 것,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제공만 하면 돼요. 그죠? 어렸을 때 아기가 배고프면 젖 주고 우유 주고 음식 주고 또 저희 기저귀 갈아 주고 그래 가면서 편안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뭐가 부족하느냐? 부모로서 나 자신의 그런 어떤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왜 있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내가 인간에게 오는 이 욕구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아이를 태어날 때 아마 모든 부모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기반을 쌓아 놨으면 아이는 이 기반을 바탕으로 그 이상을 성장을 하기를.' 여기서의 성장은 어떤 성장일까요? 키가 그만큼 클까요? 뭐 요즘은 그 키도 크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물리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이죠. 두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뇌의 진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를 부모가 이만큼 왔으면 그걸 바탕으로 진화를 하기를 바라요. 이게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랑과 또 다른 거예요. 왜? 이거는 부모의 욕구예요. 사랑은 주는 욕구지만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 아이가 진짜 귀엽고 예쁘고 그래 가면서 돌보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욕구. 그래서 애완강아지를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랑을 그런 쪽으로 악의가 아닌 그쪽으로 돌리는 거라고 인제 저는 보이는데 요거는 쪼끔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장은 성장인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정신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과정에 들어가야죠. 그럼 이 아이를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는 거. 자, 그러면은 실제로 가르칠 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두뇌의 성장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두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판단력, 사고력 이런 두뇌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기들은 두뇌의 힘. 그런데 두뇌의 힘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질 못해요, 판단력을. 이게 가능했으면은 아인슈타인도 자기의 생각하는 그런 천재적 사고를 후대에게 가르칠 수 있었어야죠.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 능력을 판단력서부터 이런 거를 자기 자식과 저희 직원들이나 교육할 수 있었어야죠. 그 교육이 안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쳐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 지식을 가르치면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지식을 가르치면 두뇌는 퇴화해요.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면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해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 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해요. 예. 왜냐? 지식에는 논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빠져 있으니까 이 논리 부족을 뻔히 보기 때문에 지식을 열심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은 양치질할 시간이야. 양치질해." 거기다가 지식 플러스 명령, 지식을 통한 명령 이거를 해 버리면 논리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 반항해요. "왜? 왜? 공부해. 싫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되죠? 자기의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근데 이 욕구 충족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본능이에요, 본능. 왜? 내가 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니까 자기 본능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대부분 반항을 해요. 반항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 제 학교든 뭐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그러려고 하면은 반항과 싸움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건. 자 그럼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게 뭐냐면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최소한의 조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아원에서 자라든 뭐를 하든 부모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든 간에 서울대학교를 가든 하버드 가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 된 그 사람들 중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그 부모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얼마만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가 재밌어지면서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졸업을 해 가면서 자기의 길을 독립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자 여기는 이제 부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러면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음에도 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학생 자신이 가진 두뇌 능력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학생 자신의 두뇌 능력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부 능력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도 가르쳐서 자기처럼 생각하지 못해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하버드고 뭐 코넬이고 이런 데 있는 교수들이라도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두뇌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두뇌 발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넘어서는 학생이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정도이지 없단 얘기예요, 거의. 자 그런데 일반 부모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아들이나 딸들을 아들, 딸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가면서 그 아들, 딸들이 그 저희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만들게 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 어느 정도 익혀서 간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제가 하나는 좀 빼놓고 갈게요. 기억력으로 그 간 저희 사람들 요 사람들은 빼놓을게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말 그대로 7.8 기로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워 가지고서 뭐 저희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적인 기억력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죠.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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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조건만 잡아 놓고 그 이외의 것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를 뜻하느냐. 부모가 본능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식을 가르치든 뭐를 하든 가르쳐서 그 두뇌 발달이 돼서 뭐 학교 뭐 성적도 좋아지고 이러기를 바랐는데 자기 스스로의 그런 본능들을 억누르면서 자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티커를 딱 해 놓고 여기 인제 제가 요 스티커를 다시 하나만 올려 놓고 한번 볼게요. "이 스티커를 딱 붙이고 다닌다."라고 하면 이게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자식 인생에 끼지 않고 내 자신의 그런 본능을 그나마 나름대로 억제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에 대한 자녀가 서울대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가 '나는 그래도 내 본능을 쪼금이라도 동물적인 그 본능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쪼금 덜하고 아이에게 그냥 조건만 해 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 한 최소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인제 한 부류가 더 있죠. 네. 요거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 보죠. 한 부류가 더 있죠. 누구냐 뭐냐 기억력으로 학교 간 자녀를 둔 부모. 이 부모들은 실제로 뿌듯하게 '내가 그 우리 아이들을 이런 인류 대학에 가게 할 수 있었던 부모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워도 돼요. 왜냐? 이거는 유전이기 때문에. 기억력은 유전이에요. 부모의 두뇌에서 모든 그것이 뭐 돌연변이일 수도 있어요. 그 돌연변이도 어쨌든 부모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이 유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모가 인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 몸에서는 정자가 수만 마리 이상 만들어지잖아요. 이 정자가 수만 마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똑같은 정자는 없어요. 엄마가 만들어내는 난자도 수없이 매번 그 생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제 난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뭐 난자는 만들어지는 게 쪼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자는 가지고 있는 게 DNA하고 앞에 인제 그 난자에 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딱 그것만 들고 있고 나머지 미토콘드리아서부터 뭐 이 모든 그 필요로 하는 세포가 자랄 수 있는 모든 필요로 하는 건 엄마한테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인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니까는 많이 만들 수가 없다고 인제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건 제 이론이에요. 예. 이론이 아니라 가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들어지는 난자도 그 매번 만들어져도 똑같은 난자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면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여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에서 변이가 많이 생기면 실제로 이 안에 모든 그 이 재료나 이 세포가 분화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엄마한테서 오기 때문에 엄마 유전자에서 변이가 많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제 가설은 그거예요. 왜? 여기에서 변이가 막 생겨 버리면 진짜 유전적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유전 변이가 생기는 게 어디 있느냐? 수가 많은 정자예요. 그래서 정자는 똑같은 정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그 자녀가 태어나도 그 첫째와 둘째 생긴 모양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거든요. 기억력도 이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저처럼 기억력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인데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기억력이 뛰어난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부모의 유전자 변이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유전자 변이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환경서부터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조건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거를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운동선수들 특히 인제 이 겉으로 보이는 이 physical appearance라 그러죠. 겉모습으로 딱 봤을 때 실제로 이거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동선수의 그 자녀들이 운동을 잘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 운동을 계속 해 오는 과정에서 쌓여가는 과정에서 DNA가 계속 변화를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DNA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변이를 가져가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이어받기 전에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은 돌연변이가 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인제 제가
그 유전이나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 그 저희 뭐야 제 개론 강의할 때 인제 그럴 때나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DNA가 계속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부모의 그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기억력이 뛰어나게 태어났으니까 기억력으로 상 그 인류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이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은 뚜렷하게 내 유전자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기 갔어를 딱 보여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기억력이 뛰어난 거는 사고력과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도, 그래서 성적 아무리 어려운 뭐 사법고시, 검정고시, 검정고시? 행정고시, 무슨 고시 이런 거를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기억력으로 통과한 사람이라면 사고력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사고력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머리가 깡통인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든 예일을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사고력, 기억력만 좋아서 이런 어떤 그 졸업을 하고 자기 위치 잡은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빈 깡통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고력이 노출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은 사고력과 같지 않은 게 기억력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는 딱 하나, 기억력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개중에 사고력이 뛰어난 그 모두를 갖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천재적 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어도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뉴턴, 아인슈타인 정도로 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길로 간다라고 하면 다 그냥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후에 가서 치매에 굉장히 그 무방비로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제가 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음 나름대로 본능 통제해 가면서 자식에게 영향 안 미치고 자식 혼자서 잘하게끔 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했구나. 그 정도로 저는 이해해 줘요. 그리고 또 부류에 따라서는 그래, 유전적으로 기억력 좀 좋게 태어나서 했으니까 유전자 과시를 하는구나. 그런데 사고력이 없구나. 그 얘기는 뭐죠? 네.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불쌍하냐?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다.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유전자 말고는 전해준 게 없는데 그래도 그걸로 대학 갔다. 부모가 한 게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부모의 영향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내세워야 되겠죠. 예. 이거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나는 두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아이들의 그 두뇌 발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억력 말고는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의 그런 어떤 공부에 능동적으로 해서 두뇌 발달을 일으켜 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깡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붙이고 다니면서 저의 자랑스러워 하시라고 저는 얘기 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내가 깡통이라는 거를 대놓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거 말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크게 아예 뒤에다가 가운데다가 딱 붙이고 다니세요. 예. "나는 깡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끝으로 써 놓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 이 스티커가 뜻하는 바는, 이 스티커의 의미는, "나는 두뇌가 깡통인 부모입니다. 내 자식이 잘났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